남도민주평화길은 22개 시군을 순회하며 교원을 대상으로 한 역사문화답사 직무연수입니다. 2020년은 6개 권역 총 240여 명이, 2021년은 13개 권역 총 590여 명이 남도민주평화길 직무연수를 이수하였고, 2022년은 영암군 48명을 시작으로 11개 권역 총 528명이 1박 2일 또는 2박 3일에 본 연수를 신청하여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한반도의 어머니 지리산을 섬기며 사람 사는 대동세상의 길을 열고자 온몸으로 부딪혀온 구례에서 남도민주평화길을 이어갑니다. 구례의 역사를 말없이 지켜본 백나무가 있는 구례읍사무소를 찾아갑니다. 구례는 예전에 조선시대 그 사람들 눈으로 볼 때 평야가 크다, 산골임에도 불구하고 평야가 다른 지역에 있는 산골보다는 큰 평야를 갖고 있다 그래서 산과 강과 평야가 큰 지역이다 해서 3대를 이야기했고, 이 읍사무소는 원래 조선시대 때 구례 관아, 즉 동원이 있던 자리예요. 강점기를 거치면서 군청을 지었어요. 원래 이게 또 군청 자리예요. 1936년도에 이 건물을 지면서 82년까지 구례 군청이 있던 관청입니다. 뒤에 있는 이 정자가 명엽정이라는 정자예요. 이 정자는 이순신 장군이 정유재란 당시에 그 백의종군 당시에 구례에 이렇게 들르셨을 때 자주 애용했던 곳이고, 대한독립의 열망을 9년이 일어서 외친 박경현 선생 동상입니다. 이 선생님이 손수 부리신 태극기를 날아주고 대한독립의 그런 어떤 의지를 크게 외치시고, 이게 만세운동을 주도하시고, 만세운동 때 그때 잡혀가지고 고문을 당해가지고 나오셔가지고 고문 후유증으로 그냥 4년 만에 돌아가셨다는 것, 그런 이 뜻을 기려서 구례 군민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구례 군민의 전체 의사로 세웠다는 것, 그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총경 안종상 동상입니다. 핵심 보도연맹 좌익 사상을 가진 사람만 추리니까 480명이 경찰서 유치장에 갇히게 됐어요. 이 사람들을 사살하라고 정부에서 딱 명령을 내리니까 그 당시에 구례 지역의 유지분들이 전부 찾아와가지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이분한테 간청을 했어요. 근데 뭐 다른 데도 그랬겠지만 간청한다고 뭐 정부 명령을 어길 수가 없잖아요. 다 총살을 시키고 사살했는데 이분이 그 말을 듣고 480명을 다 박면을 시켜버립니다. 이곳은 골목벽에 벽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구례 사람들의 아름다운 심성을 담은 소담스러운 야생화 벽화 골목입니다. 예삿 주조장이 아닙니다. 주조장의 역사를 들어봅니다. 그리고 이 장소가 문헌복 태극기 걸려 있었잖아요. 걸린 이유가 있겠죠. 구례에서 독립운동을 꽤 가열차게 했던 곳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 금남회라고 하는 독립운동 세력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여기서 술도 한 잔씩 하면서 풍류도 즐기면서 독립운동도 하시고 자금도 만들어서 보내시고, 술 도가를 인수해가지고 운영하신 분이 오산 김종필이라는 선생님이시거든요. 이 공장 이름을 그냥 뭐 주조장, 주조공사 이게 아니고 한명회사라고 그랬어요. 한명. 돈은 자기가 냈으나 합할합자의 이름명자 써서 여러 사람들이 이걸 같이 운영하겠다. 이 구례 여러 사람들과 함께 구례 주민들의 어떤 성각적인 그런 교육, 그 다음에 나라를 그 항일운동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이걸 인수해서 운영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곳이 아까 대표님 말씀처럼 항일운동의 구례 본산이었다고 해도 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그 일제강점기 때 있던 그 국민운동의 중심지였던 신간의 후손인 구례 지역의 그 금난의 중심지고, 해방 후에 건국준비위원회가 생겼을 때 건준 사무실이 있던 곳, 그의 출발점.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백의종군을 끝내고 조선수군 출정을 했던 기념공원입니다. 어떤 말이 있냐면은 진주에서 구례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여름에 비가 7월 달에 비가 억수같이 내리는데 밤에 그 비를 피하려고 하동 정도 올라왔을 때 큰 대갓집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신분을 밝혀요. 저는 이순신이라는 사람인데 하룻밤만 좀 재워주면 안 되겠습니까?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갈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들 못해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그 비를, 억수 같은 비를 맞고 구례까지 올라옵니다. 석주관을 지나 구례 들어오니까
구례는 궁벽지인 시골이고 그러지만은 주민들이 서로 자기를 끌고 가요. 장군님 우리 집 와서 자요. 우리 집 와서 재워드릴게요. 그리고 없는 음식들도 내오고 익지도 않는 그 감을 따다가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요기를 하세요고 서로 재워드리고 그렇게 환대를 합니다. 그 당시에 환대했던 주민들 중에 한 분인 손인필이라는 사람이 바로 이곳이 그 사람이 살던 곳이에요. 그분이 나중에는 이제 모시다가 이순신 장군을 따라가 가지고 노량에서 같이 싸우다 죽거든요. 그리고 그 아들도 따라가고 그 아들이 한나는 석주관에서 구례 석주관에서 싸우다 죽고 한 분은 남원에서 죽고 3부자가 다 죽어요. 구례에서 백의정권이 끝나고 너 다시 삼군 수군 통제사로 나가거라는 교지를 그래서 구례에서 그걸 받고 바로 조선 수군 재건 의지를 표명합니다. 그래서 군사를 모집해요. 그래서 벽에 이렇게 써졌을 겁니다만은 군사를 모집하는데 구례에서 군관 9명과 병수군 6명 모집합니다. 그게 정유자란 조선 수군의 시발점입니다. 이곳 지리산 연곡사는 백제성왕 21년 화엄사를 지은 연기조사에 의해 창건되었다고 합니다. 늙은 시어머니에게 제사를 지내는 단이라는 의미에서 노고단이에요. 그러면 늙은 시어머니가 누구냐면 지리산 산신인 거고 그 산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우리나라 5곳 중에 한 곳이 지리산인 거고 그 5곳을 그림으로 그린 게 지금 선생님들 지갑에 들어있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시면 세종대왕님이 계시고 세종대왕님 뒤에는 항상 1월 오봉도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거든요. 1월 오봉도 중에 5개 산 중에 하나가 지리산인 거고 지리산 중에서도 노고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리산이라는 의미는 사실은 노고단이 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화엄사나 천은사보다 먼저 지어졌고 창건될 당시 지리산에서는 가장 큰 절이었으나 임진왜란과 한국전쟁 등으로 폐허가 되었으며 1981년부터 복원불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보통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다고 하면 보통 석탑이라고 표현을 하고 스님들의 사리를 모시면 승탑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여기 이제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제 뒤쪽으로 보시면 이제 그 승탑 비가 있는데 비신 부분이 지금 없어진 거예요. 그 가운데 뭐 이 승탑의 주인공이 누구고 누구 무슨 공 이게 있었을 텐데 그게 뭐 임진왜란이나 그런 거 계속 겪다 보니까 없어져서 이 승탑의 주인공이 누군지 밝혀지진 않았는데 학자들이 예상하기로는 도선국사의 승탑일 가능성이 제일 높대요. 대부분 이순신 장군만 생각을 하시는데 그분 이순신 장군 이외에도 누가 있으셨냐면 웅치, 이치, 금산 전투에서 왜군이 호남으로 들어온 걸 막은 호남 의병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 중에 대표적이신 의병장이 누구냐면 고경명 의병장이세요. 고광순 의병장이 그 고경명 의병장의 후손이세요. 고경명 의병장이 금산전투에서 순절하실 때 3부자가 순절하셨어요. 고종호, 고인우 아들 2분과 그분의 후손이 바로 고광순 의병장이세요. 고경명 의병장의 후손들이 결국 정민년에 의병을 일으키시고 이 지리산에 들어오셔서 유격전을 펼치시려고 이곳에 머무셨던 거죠. 근데 그때 고경명 의병장 입장에서는 의병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이 누군가 글을 써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매천 항현 선생님한테 갔대요. 그날은 안 써주셨대요. 그래서 그 경문을 딱 후회가 돼서 써놓고 기다렸는데 안 오더래요. 그러고 며칠 후에 소식이 들려오는데 고광순 의병장이 연곡사에서 순절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달려오신 분이 매천 항현 선생님이세요. 그리고 같이 오신 분이 저희가 오늘 마지막에 들릴 호양학교의 초대 교장을 하셨던 박태현 선생님이란 분이 같이 오셔서 시신을 한쪽에 잘 모셨대요. 왜냐하면 왜군이 아직도 주변에 있으니까 몰래 한쪽으로 잘 모셨다가 왜군이 일본군이 물러간 틈에 이제 고향인 창평으로 이제 모셨다고 하거든요.
이곳은 고려말 축조된 석주관성으로 정유재란 때 구례 선비들이 의병을 일으켜 왜군과 싸웠던 곳입니다. 1597년 이순신 장군이 구례를 떠나고 나서 구례가 완전히 함락이 됐고 명량 대첩에서 일본군이 패한 이후로 더 극심하게 이 지역을 그냥 초토화시킬 그 당시에 왕득인 의병이 1차로 이곳에서 의병 항쟁을 벌이세요. 그러다 어차피 수적으로 안 되는 상황에서 순절을 하셨는데 시신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왕위성 의사 그리고 5분의 한호성, 양흥록, 이정익, 오종, 고종철 그렇게 6분과 구례 이름은 알 수 없는 수많은 의병들이 이곳에 모였는데 아무래도 부족하니까 화엄사로 경문을 보냈대요. 그러니까 군량미와 군사가 부족하니까 지원 좀 해달라고. 그 기록이 화엄사 대웅전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발견이 돼서 알려지게 됐다고 합니다. 화엄사에서 승병 153명, 곡식 103석을 지원해서 이곳에서 싸우다가 순절하신 거예요. 요 옆에 이제 섬진강이니까 이쪽으로 왜구들이 침입을 하는 걸 막기 위해서 성을 쌓게 된 거고 그 정도로 왜구들의 침입에 잦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칠정령 해전에서 우리가 패퇴했잖아요. 그러니까 진주성도 그 이전에 훨씬 이전에 2차 진주성 전투에서 패하니까 요 하동 쪽이 완전히 막을 길이 없었던 거예요. 조선 수군이 다 괴멸된 상황에서 이곳을 지킬 수 있는 군사가 부족하니까 이원춘 현감은 후퇴를 해서 남원으로 가셨고 그러다가 만인의 총 아시겠지만 남원성에서 만여 명의 군 관민이 희생을 당했고 그 다음에 전주가 함락이 되고 이쪽 라인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시기에 화엄사, 천운사, 영국사가 다시 한번 다 불타게 되는 겁니다. 그 정도로 분탄질을 할 그 시기에 구례 의병들이 의병을 일으켜서 이곳에서 싸웠던 거죠. 김덕령 의병장이 의병을 일으켰는데 아쉽게도 선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해요. 그랬더니 최재우 그 의병장 같은 사람조차도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숨어 들어가는 그 시기에 전라도에서 가장 작은 구례군에서 아까 말씀드렸죠 4천여 명 인구가 안 되는 그 지역에서 수천 명이 왜군에 맞서 싸우겠다고 이곳에 모여서 싸움을 했던 겁니다. 남악은 지리산을 말합니다. 이곳 남악산은 지리산 산신제를 1000년 넘게 모시는 곳으로 매년 4월 20일 지리산 남악제례를 지내고 있습니다. 통일신라 시대에는 5악 중 하나로 지리산을 남악으로 하고 제를 올렸으며 조선시대에는 왕명으로 제사를 올렸다고 합니다. 화엄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9교구 본사이며 사적 제505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54년 백제성왕 22년에 연기조사가 건립하였다고 합니다. 화엄사를 임신왜란 이후에 다시 지은 벽암스님이 화엄사를 지을 때 장치한 것과 본 법주사에 장치한 게 있어요. 본 법주사도 벽암스님이 지으셨거든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때 우리 그 당시 조선이 굉장한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 절도 피해를 입었잖아요. 그러니까 벽암스님은 화엄사를 지을 때 외세 침입을 그냥 막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서 높은 담장과 일주문에 문짝 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유일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의미는 상징적으로나마 외세의 침입을 막자는 의미를 여기에다 담으셨고 이 비의 주인공이 누구시냐면 벽암각성 스님이세요. 실제로 대웅전 건물이 보물이에요. 저렇게 큰 건물 보기 힘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물론 뭐 대규모 사찰들에서는 흔히 볼 수 있지만 대웅전 건물 안에는 세 분의 부처님이 모셔져 있는데 가운데 계신 부처님이 근데 손 모양이 약간 달려진 거고 왼쪽에는 석가모니 부처님, 오른쪽에는 노사나 부처님이라고 해서 요 세 분을
삼신불이라고 부르거든요. 보물이었었는데 작년 말에 국보로 승격을 했어요. 승격한 이유가 뭐냐면 왼쪽에 두 분이 안에서는 다 도굴이 돼서 없어졌는데 오른쪽에 계신 노사나 부처님 이 불상 안에서 기록이 발견이 됐고 그 기록에는 인조임금에 관련된 왕족들이 후원을 해서 조성이 된 것으로 밝혀졌어요. 그리고 노사나 부처님이 머리에 뭘 쓰고 계시잖아요. 해인사에도 노사나 부처님은 모셔져 있는데 화관을 쓴 형태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화관을 쓴 형태의 노사나 부처님은 화엄사가 유일하다라고 해서 국보로 승격을 하게 된 겁니다. 호양학교는 민족주의 교육을 목표로 설립한 구례 최초의 사립학교입니다. 매천 황현 선생님이 원래 이제 그 광양분이시잖아요. 그런데 구례로 오신 이유가 왕석보 선생님 때문에 오신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훌륭한 스승님을 찾아오다 보니까 이 구례로 오셔서 13살 때 왕석보 선생님의 집에 머무시면서 이제 배움을 하셨다고 그러거든요. 호양학교를 설립하신 분들은 왕석보 선생님의 호학이 중심이 돼서 지어진 학교예요. 1908년에 지어진 학교인데 그 당시 1907년과 8년에 지어진 학교가 우리 그 당시 4개 정도 전국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평주, 평양, 그리고 가까운 창평에 지어졌는데 창평에 창평의숙, 그리고 구례는 호양학교가 대표적인 신문학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그 국권이 거의 빼앗기는 그 시기에 구례 선비들은 뭐가 좋다고 또 학교까지 설립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신문학, 뭐 과학, 지리 뭐 이런 걸 가르치셨다고 하고, 근데 일반 학교랑 다른 점이 있습니다. 평주에서 설립한 학교, 평양의 대성학교, 창평의숙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뭐냐면 학교에서 사용했던 종의 차이점이 있어요. 이때가 일제의 그 서슬퍼르던 시기잖아요. 1908년이면. 근데 구례 선비들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종에 태극기를 세웠어요. 저는 이거 하나만 봐도 구례 선비들의 그 의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매천 선생이 저술한 저술 책들이고요. 여기는 지금 불원복이라 해가지고 불원복이라는 태극기, 고광순 의병장이 불원복 태극기를 썼다고 했는데 사실 저가 아닙니다. 요건 그냥 해방 후에 만든 태극기라고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심지어 이게 등록문화재로 지정까지 돼 있어요. 고광순의 태극기라 해가지고 태극기 문양이 1907년에 저런 문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건 45년 해방 이후의 태극기인 것이지 1907년 태극기 문양이 아니거든요. 그렇긴 하지만 그 불원복이라는 글자, 석자를 썼다는 건 분명해요. 머지않아 회복할 것이다. 그런 의미로 불원복 석자를 썼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징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건 썼습니다. 두 가지 주제에서 매천 황현이라는 사람은 구례 사람들 대부분 다 잘합니다. 그렇지만 어찌됐든 매천 황현은 근대사 공부하는 사람들이라면 매천 황현을 한 번쯤 걸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놈은 매천야록이라는 책, 오하임이라는 책, 이 두 가지가 역사학자들한테는 항상 두 개의 책 중에 하나도 안 보면 안 돼요. 둘 다 봐야 됩니다. 동학을 공부하려면 오하임을 봐야 되는 거고, 그 당시 1860년대부터 시작해서 1910년대까지 어찌됐든 상황을 알려면 매천야록을 보지 않으면 그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럴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용호정을 들려서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보면 이 용호정이 구례 역사의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고, 구례에서는 매천 황현 그 선생님을 빼놓고는 구례 역사에 대한 부분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이 용호정이 매천이 자결했죠. 경수국제에서 자결을 했는데 자결한 이후에 구례 사람들이 뜻을 모아서 이 용호정을 세운 것입니다. 근데 용호정은 옛날에 구례에 성이 있었어요. 성이 있었는데 일본인들이 구례로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이 이 성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성을 허문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벽을 허무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에 뜯는 사람들이 그 성문에 걸려있는 북을 걸어놓은 고강로가 있죠. 그 고강로 이걸 뜯어다가 여기서 그 성균강변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이 용어점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여기서 항일의 정신이 굴에 깃들었고 그 후학을 이렇게 육성을 하고 우리 민족의 강복을 위해서 꿈을 꿨던 그 꿈의 공간입니다. 백인엽, 송석하 이런 분들이 여순 사건을 지휘하는 팀들이에요. 주 멤버입니다. 그래서 여기 3년대가 주둔하고 있는데 12년대는 구례 중앙초등학교 그쪽에 1948년 10월 27일쯤 저는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쪽 주둔을 합니다. 동기부는 10월 23일 구례에 순천을 거쳐서 구례에 들어오고요. 그래서 3년대는 주로 하는 일이 뭐냐, 협력자 삭출입니다. 협력자 삭출. 사익단체 가입자. 그래서 오자마자 가면은 마을로 군인들이 계속 맞으면은 갑니다. 가서 자기들 의심나는 사람 잡아와서 여기서 신문을 하는 거예요. 신문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간단해요. 인정하면은 정살이고 인정하지 않으면은 거의 맞아 죽고 거의 대부분이 이렇게 막 구타하고 그리고 아주 비인간적인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그 신문을 합니다. 여순 10월 19일 사건 피해자 유족의 증언을 듣기 위해 갑니다. 어떻게 그리 깊은 상처를 가슴에 안고 살았는지 헤아리기 참 어렵습니다. 여기서 막 두들댔는 사람을 이제 때린 켜리죠. 아이고 해요. 그리고 그 이틀 아침 가서 이제 바위로 올라가서 넘다 보면 저기 가만히라고 그래요. 빈 가만히로 덮어놨는지 요 우로만 덮었지 밑에는 다리는 다 나왔고 그렇게 시체를 몇 번 봤어요. 여기서도 몇 사람 죽었어요. 이제 고문이 뭐니 이것은 이제 죽지 이제 죽었지요. 그거 그 때린 사람들 그 구인들이 뭐 사진 보고 때리겠습니까? 그냥 너 죽어라고 팻지. 이 비행기 대량 추모비는 박근혜 정부 때 최근에 헌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주민들이 굉장히 반대합니다. 주민들 동의 없이 한 거예요. 굉장히 반대합니다. 1948년 5월 11일 우리나라 총선거가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구례에 이 젊은 사람들이,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단선 반대라는 외치는 세력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분들이 그 단선 반대를 외치다가 미 군정의 탄압에 의해서 지리산 폐하골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부 지역 최초로 야산대가 편성됩니다. 그 게릴라 활동하는 야산대가 그 젊은 층으로서 편성이 돼요. 유수 14연대가 봉기를 일으켜서 지리산으로 들어옵니다. 지리산에 들어옴과 동시에 야산대가 교류가 됩니다. 그래서 야산대는 이제야
제대로 무장을 하고 14연대 동기군의 길 안내 역할을 합니다. 자, 이 마을에, 이 조용하고 목가정이나 한가로운 마을에 어느 날 군인들이 와서 못 살게 그랬어요. 그래서 1948년 11월 달에 이 아름다운 지역을 전체 다 군인들이 방어를 해버립니다. 왜? 선사람들과 접근로를 차단해가지고 선사람들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군 작전을 해버립니다. 이곳 태평리 계곡 학살터를 비롯한 산동면 학살은 다른 지역의 이례적 집단 학살과 달리 산동면 전 지역에서 3개월 동안이나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이들 학살 행위는 산동면에서 빨치산의 공격을 받고 백인기 중령이 피신한 후 자살한 사건의 보복 차원에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산동에 있는 산수유 사랑공원입니다. 이 산동 지역이 여순 항쟁으로 굉장히 피해가 심한 곳이지만 그 이전에는 굉장히 척박한 땅이었대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땅이 없던 이 깊은 산골에 사람들이 들어와서 농사 지을 땅이 없으니까 땅을 개간해서 거기에서 나온 돌들을 한쪽에 모아서 돌담을 쌓고 그 개간한 땅에다가 심은 나무가 산수유 나무라고 합니다. 그때는 산수유 나무를 산동해가는 여순 사건 때 오빠 대신 처형장으로 끌려간 백부전이 지어 불렀다고 하는 구구절절 애달픈 노래입니다. 산수가 수려한 산하, 계절 없이 지천에 피는 야생화, 천국 같은 아름다운 풍경. 그러나 지천의 발밑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역사의 아픈 속살이 드러납니다. 참 많이 아픈 세월이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남도민주평화길이 함께합니다. 너와 나, 우리를 모두 위해서입니다. 연파리 주조장터는 신관회, 금란회, 건국준비위원회, 인민위원회를 이끌었던 선태섭이 친구인 김종필의 협조로 1942년 6월부터 주조장을 운영했던 곳입니다. 이곳 연파리는 좌익과 우익에 의해 피해가 컸던 마을입니다. 그 사람들이 당시에 주장했던 반동분자를 찾기 위해서 아침에 나옵니다. 11명을 붙잡아서 그 사람들을 당시 자익 청년들이 가면을 쓰고 가두었던 창고로 들어가서 그 사람들 대부분 11명이 학살당합니다. 네. 그 이후에 우익 청년단이 이 학교에 주민들을 모아놓습니다. 당시 자익에 활동했던 두 사람을 붙잡아 놓고 당시에 우익의 피해자 가족들을 향해서 저 사람들을 죽창으로 처단하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 사람이 학교에서 여러 사람들이 처단을 했습니다. 지리산 역사문화관은 지리산권의 다양한 역사와 문화자원이 전시된 곳입니다. 기획 전시를 하는 강따라, 상설 전시를 하는 산따라, 체험 전시를 하는 길따라 등 총 3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외국의 선교사들이 활동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성경만 번역하거나 하신 게 아니라 그때 빈민 구제와 같은 활동들을 많이 하셨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그 기후를 견딜 수가 없으니까 휴양터를 찾아서 이렇게 이제 노고단에 휴양터를 만들었는데 지금 저 사진에 보이시는 건물이 노고단 대피소 50m 정도 지리산의 넉넉한 품과 섬진강의 유수단 물길 따라 야생화가 사계절 온 산하에 소담스럽게 피어있는 이곳에 역사의 거친 해일이 덮쳐 온갖 생체 이가 나면서도 여유롭게 살아온 구례. 사람 사는 대동세상의 길, 남도민주평화길로 있다는 지리산 역사문화관에서 함께하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마무리합니다.
네, 어제와 오늘 우리 선생님들하고 구례를 탐방을 했었는데요. 선생님들의 그 분위기가 너무 좋으셔서 저도 안내하는데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기분 좋게 안내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알지 못했던 부분들을 이번 탐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이번 연수를 통해서 정유재란 때의 석조관 전투를 알게 되었고, 의병장 고광순 의병장을 알게 되었고, 또 매천 황현 선생을 알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남도민주 평화길 연수를 지금 한 3회 정도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올 때마다 정말 유익한 연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했던 우리 지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삶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학생들에게도 정말 필요한 연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미래 핵심 역량을 길러줘야 되는데요. 삶 중심, 암 중심 교육 과정을 위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고장의 역사, 생태, 환경 이런 문화를 잘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교사들이 먼저 그 지역의 생태, 환경, 역사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남도 평화 민주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시킬지 그 목적이 분명해진 것 같습니다. 예, 즐거운 우리 연수가 될 수 있었고요. 이 연수를 학교 현장에 꼭 적용해서 관리자, 선생님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